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나침반 안지원. 네, 쉬운 투자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판넬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요. 네, 참 저희가 좋은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팔리면 좋겠지만 뭐 그러진 않을 건데 무료 광고 이벤트입니다. 요즘에 이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특별히 중소상공업자들은 너무 어려워서 한번 무료 광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저 멀리 진주에 계신, 진주하면 저 군대에서 군대 갔던 기억이 나요. 저 공군이었거든요. 아, 그쪽에서 군대를 하셨구나. 거기서 아니 군생활이 아니고 훈련 생활을 했었죠. 네. 갑자기 슬퍼지네. 군대 생각을 하니까. 네. 어쨌든 그 진주에 계신 분인데요. 부부께서 마카롱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마카롱을 만들면 보통 그 카페에다가 개인 카페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개인 카페들이 정말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들 어렵기 때문에 마카롱 납품도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다 하면서 안내를 해달라.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도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카페가 이제 아니어도? 진주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온라인에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조그만 업체니까 잘 안 알려져서 그런데요. 이름은 아미양 마카롱. 네, 아미양 마카롱이고요. 어떻게 소개해 주냐면 덜 달고 더 쫄깃한 최고의 마카롱, 고급 건강한 웰빙 고급 수제 마카롱.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제조를 했고요. 100% 핸드메이드, 동물성 생크림 및 버터 사용. 이거 식물성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더 좋은 건데 뭐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모르겠어. 이게 동물성이 좋은 방부제와 유화제를 쓰지 않는다고 하고요. 엄선 재료만을 사용하여 많이 느끼하지 않은 건강한 마카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매일 습도 기온차에 따라 굽는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여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문하기 후에 제작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문 받고 생산한다. 그래서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 그 아미양 마카롱 치시면 마카롱 좋아하시는 분은 주문하시고 먹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하나씩 주문해서 먹어볼까요? 내가 마카롱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번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먹어야죠. 살 막 찌는 거 아니야? 막은 안 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시장 상황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 1.2%, 코스닥은 1.24% 정도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장 마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더 세졌는데 미국 선물이 그 사이에 좀 계속 떨어졌습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나스닥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락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빠졌는데요. 수급 말씀드리면 오늘은 개인만 많이 샀습니다.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코스닥에서 2,3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700억, 코스닥에서 40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3,300억, 코스닥에서 1,700억. 기관들의 매도세는 여전히 너무나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잠깐 소식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FOMC 정례 회의 후에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 혹시 아침 방송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금리 동결 입장은 밝혔고요. 예상대로. 노동시장이 최대 고용을 달성하고 물가가 일정 기간 2%를 넘어서는 궤도까지 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런데 점도표를 보면은 17명의 FOMC 위원이 있잖아요. 모두가 투표권을 있는 건 아니지만 2021년까지는 모두 금리 유지에 투표를 했고요. 16명만 2022년까지 그리고 13명만 2023년까지 금리 유지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17명 중에 4명은 2023년 이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투표를 한 셈이죠. 점도표 이제는 0.1%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밝혔는데요. 직전 전망치가 마이너스 6.5%였잖아요. 이번에 마이너스 3.5%로 이건 사실 성장률을 올린 거죠. 미래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인 거죠. 대폭 올렸고요. 실업률은 9.3%에서 7.6%로 예상치보다 상향했습니다. 어제 사실 골드만삭스 의견 말씀드리면서 부지점장님 의견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 실업률은 좋게 발표할 거다.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기술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미국의 기술주가. 그러니까 연준의 도움 없이도 잘 설 수 있느냐. 이미 도움을 다 줬다. 알아서 서라.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과연 기술주들이 어떻게 방어를 하게 될지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뭐 금리 전망 이외에도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에 추가 부양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연준의 거시 정책에 의회의 재정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상당히 길어질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부스터는 그럼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 그리고 부양책의 빠른 결정, 그리고 부양책이 예상보다 적지 않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시장 부양책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업종이 여전히 또 자동차였어요. 네. 연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아차가 4% 올랐고요. 만도는 7%, 현대차는 0.5% 정도 올랐습니다. 네. 오늘 기아차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기아차가 2027년도까지 전기차 전용 7개 차종을 출시하고 전기차 판매 기준을 25%까지 올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2025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11개 구축하겠다라는 플랜 S 전략을 이번에 구체화한 셈입니다. 11개 중에 7개는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파생된 전기차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를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네. 첫 모델은 이제 내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이제 CV라고 프로젝트명인데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차에서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제휴를 한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하는 일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정말 그 기존의 내연차도 플랫폼 공유가 있었는데 전기차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플랫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딱 깔면 그 위에다가 승용차도 만들고 트럭도 만들 수 있어요. 밑에 하나 딱 깔면 그 위에다 그냥 뭘 얹히느냐에 따라서 차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셋업할 때까지는 돈이 많이 들지만 이 플랫폼이 잘 정규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생산 단가가 재료값만 떨어지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플랫폼인데 어찌됐건 현대차는 이 GMP 그리고 어디지? 폭스바겐도 까먹었네요. 네, 거기도 이제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들리네요, 자꾸. 죄송해요, 제가. 플랫폼? 학창 시절 좀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영어 배우셨던 분들이 가르쳐주고 그러셔가지고요. 그러셨구나. 네. 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소식인데요.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죠. GAA 기술을 양산에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IBM,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요. 이게 사실 EUV 공정 덕분인 것 같아요. 네, 받지도 못하면서 돈을 겁나 많이 쏟아부었는데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 쓰이는 EUV 광원을 활용해서 이 회로를 미세하게 새기잖아요. 여기에 차세대 칩 수요에 이를 통해서 EUV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EUV를 활용하는 전략을 뒷받침하는 게 차세대 트랜지스터 제조 기술인 GAA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누설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트랜지스터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현재는 핀팩 구조인데 이 핀팩 구조도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전류 제어가 쉽지 않아서 전력 효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버전이 계속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 핀펫은 3개 면이잖아요. 여기서 채널의 모든 면에서 게이트와 만나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GAA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전류가 한 번에 많이 나가야 쉽게 얘기하면 모든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더 자세한 것은 최도연 연구원과 함께한 반도체가 무엇인가 하는 2편 지난 일요일 날 나왔던 방송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핀펫에서 나간 게 GAA에서 그 다음 버전은 MBC FET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앞으로 먼 훗날 말씀 또 드릴 기회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현대차에서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수소 트럭을 2022년도에 북미 상용화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니콜라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현대차가 시장 선점을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는 자동차 섹터 애널리스트 대상 설명회에서 올해 수소차 연간 생산 목표를 11,000대에서 2022년엔 4만 대, 25년엔 13만 대, 2030년에는 50만 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현대차의 전략의 큰 틀을 보면은 전기차는 승용차에 그리고 이 수소차는 이 트럭에 상용차라고 불리죠. 상용차에 적용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2023년에서 4년까지는 현재 있는 배터리로 상용차를 만들기에는 너무 배터리의 부피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포커싱을 잘한 것이다. 사실 그걸로 저기가 한 거 아니야, 니콜라가. 네. 네. 그래서 니콜라가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은 다음으로 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차세대는 네.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수소 관련해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에 네. 대한 공매도 보고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빠진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공매도 보고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네, 상당히 구체적이죠. 예, 구체적이고 네.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 운운하고 이야기가 돌리기 시작해서 네. 니콜라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SEC에서 조사를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아가서 2021년에는 유럽으로, 2022년에는 미국과 중국에서 이 수소트럭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현대차 승용차는 사실 쟁쟁한 경쟁자들로 인해서 점유율을 엄청 키우지 못했잖아요, 세계 네. 시장에서. 근데 이 수소 트럭 시장은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도 없죠? 다 같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잘하면 선두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조금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승용차 시장의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시장을 당연히 포기할 수 없고 여기서도 당연히 경쟁력을 잃으면 안 되겠죠. 전기차 잘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소차는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충전소가 아직 별로 없어요. 정말 지도로 봐도 그 큰 나라에 뜨문뜨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이긴 하죠.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건 아니죠. 사실 자동차가 올랐으니 따라올 만한데 타이어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금호 타이어 9%, 넥센 타이어 5% 올랐습니다. 네. 네, 왜 그럴까요? 마일리지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럴 수 있겠죠. 네, 이미 운송 업체들은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마감은 구경제주들 그리고 코로나 피해주들의 반등이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사람 덜 모인 곳이죠.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 폼페이오가 북의 대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제 수해 복구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북한이 만약 호응한다면 10월 달에 김여정과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편한다. 그렇죠. 좀 너무 편하. 시기적으로 너무 편하. 10월 달 선거했다는 게 티가 너무 많이 난다. 예, 미국 대선에 아마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당연히 북한에서도 알 거예요. 네. 이 의도를 알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9월 7일에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다시 만날 거다. 그는 건강하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네. 김 위원장은 9월 13일에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나 홍수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적 지원도 받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빨 꽉 물은 느낌이네. 네. 네. 아직 이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이나 이 고위급 회담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의 재선이 북에 과연 유리할 것인가를 검토 중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LG화학 이슈에 대해서 오늘 정말 난리난 주식이죠. 난리난 주식. 네. 네. 주주방이 아마 정말 폭발적으로 뜨거웠던 겁니다. 우리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합시다. 네. 네. 사실 이 물적 분할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분할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적 분할의 방식은 LG화학을 인적 분할시켜도 LG화학의 주주 구성을 그 자회사에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근데 물적 분할을 하면은 LG화학의 주주 구성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분사되는 이 LG 배터리의 경우에는 LG화학 100% 지분으로 가져가죠. 네. 그래서 내가 기존에 LG화학을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분할되는 LG 배터리의 지분을 직접 가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LG화학이 분사를 해요. 분사를 하는데 인적 분할에 의한 분사를 해서 8대2로 나눴다 이러면 주주도 8대2, 두 가지 주식을 8대2로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물적 분할을 하면 밑으로 종속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0% 종속회사가 되면 그냥 밑에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는 그냥 그 자회사 밑에 달려 있는 거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한 거고 네. 사실은 사전에도 물적 분할 얘기는 나왔던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왜 이 난리가 났냐면은 기존 주주들은
배터리 회사가 인적 분할이 되면서 두 개로 쪼개지면서 그 두 회사의 주식을 다 갖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렇게 되니까 주주로서는 당연히 이건 엄청난 손실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배터리의 성장 속도가 지금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그 분사해서 그 회사를 갖게 됐을 때 그 회사의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주주들은 거기에 훨씬 더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고요. 주가 차원에서는 인적 분할이 이렇게 성장하는 사업에서는 상당히 좋은 게 분명히 있고요. 물적 분할을 하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여러모로 더 용이하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네, 사실 그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적 분할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자회사, 분할되는 자회사는 자동으로 상장이 되는 거고요.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모회사 지분 100%니까 상장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 나중에 상장을 시키려면 추가 자금 조달을 해서 주주 구성을 이제 갖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LG 배터리가 될까요? 가치행이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상장되기 직전에는 자금 조달이 들어올 것이고, 자금 조달이 들어온다는 말은 기존의 주주의 지분은 희석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매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 분할 발표로 인해서 LG화학 주식을 사야겠다 하고 신규로 매수하려는 세력은 아마 별로 없겠죠. 하지만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유로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매도세는 더 많아지면서 이번에 주가 하락을 좀 예상보다도 더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죠. 네.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주분들이 굉장히 충격이 많고 실망이 굉장히 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냉정하게 좀 얘기하면 회사 입장과 주주 입장이 지금 동일하지 않다는 게 현재 상황이고, 회사는 회사의 살 길을 잡았고 주주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또 좀 있으면서, 또 걔네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하여튼 복잡합니다. 심경이 복잡합니다. 이거를 어찌되었거나 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려고 하는 거고 주식시장을 잘 이용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배터리 부분이 이제 상장되는 시점으로 갈수록 이 배터리 부분이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평가가 해소된다면 LG 화학에도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향후에 이제 새롭게 상장을 하게 된다면 LG 화학도 거기에 일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어떤 일부 자극적인 뉴스를 보면은 이제 LG 화학 주주의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됐기 때문에 나는 LG 배터리 지분을 전혀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허탈하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자회사는 엄연한 자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 배터리의 지분을 내가 간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을 온전히 받을 수는 없겠죠. LG 배터리를 직접 소유하는 거에 비해서는. 네, 그런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앞으로 언제 매수하냐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하락폭이 얼마만큼 커질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죠. 네. 언제가 바닥일지는 알 수 없지만 실망감이 이제 바닥을 칠 때까지 그렇게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간이 갈수록 이제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두드러지면은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거고 이 LG 화학의 주가에도 뭐 좋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도 그렇고요. 네. 네, 분할 일정은 12월 1일에 분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IPO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희들의 운영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올렸던 현금 비중은 다시 줄어드는,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더 빠진다면 다시 더 줄어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통계 자료를 봤는데 미국 대선이 있던 해의 빅스 수익률 자료를 봤거든요.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죠.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빅스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1992년부터 4년 단위로 수익률이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빅스 수익률 10월 달만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달만 말씀드리면 92년부터 13%, 7%, 14%, 21%, 18%, 28%, 15%. 선거가 있었던 해의 수익률이죠? 에버리지가 15%예요. 네, 그러니까 11월 달에 선거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건 10월 달 VIX, 미국 VIX의 수익률입니다. 네, 물론 과거가 그대로 미래에 재현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통계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의 바로 전달인 10월 달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통계는 통계로 잘 보시면 냉랭하고 냉정하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만 확률적 미래다 이런 정도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용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참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힘드실 때는 마카롱을 한번 드시면서 좀 머리를 많이 쓰면 이제 단 게 좀 땡기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덜 달게 만들어졌다던데. 아, 네. 덜 달까요? 네, 그럼 2개 먹으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